그래도 전보다 많이 활기를 되찾아서 좋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시모와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연애를 할 때부터 알아주는 효자였죠. 남편은 이남 중 차남이고 능력 좋은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했고 형님 또한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할 때 형님 부부는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시모 혼자 두 아들을 키웠는데 아무래도 느낌상 장남은 시모의 차남인 남편 같았죠. 아주버님이 이민을 가자 시모의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남편의 걱정도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가를 하게 되었죠. 저 역시 어릴 적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모와 합가를 하면서 못해드린 효도를 시모에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신혼 때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이어졌습니다. 예, 너는 이렇게 꿈떠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아침에 왜 이리 꿈떠? 아침은 적어도 7시에는 다 준비되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아침밥 먹어야지. 네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도 잘 못하는 거야. 알겠니? 그것도 모르면서 주부 하겠다고 한 거야? 집에서 집안일 한 사람보다 밖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지어야지. 갓 지은 밥 해야 되는 거 알지?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전날 남은 밥은 네가 다 해치우고 알았니? 어머님, 매끼 밥 새로 지으면 너무 힘들어요. 적으면 적다고 뭐라고 하시고 많으면 많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넉넉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끼니까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침은 전날 먹었던 반찬 그냥 올릴게요. 어머님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챙겨 드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어머님 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아침밥 차리면 안 되나요?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야 뭐 혼자 밥 먹으니까 그런 거지만 너는 이제 결혼한 거 아니니?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먹이고 싶어? 반찬도 몇 끼 정성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밖에서 일할 때 힘이 나는 거다. 그런데 네가 이런 거 하나하나 귀찮아하면 얘가 밖에 나가서 일할 맛이 나겠니? 아주 그냥 시애미 말에 토나 달고 말이야. 토 달지 말고 밥이나 제대로 해. 바로바로 못하겠으면 더 일찍 일어나는 정성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니?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것도 힘들다고 징징. 아이고, 정말 못 살겠다 진짜. 어머님,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대로 지금까지 밥 3끼 다 매일매일 새 반찬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어머님 청소하면 먼지 한 톨도 안 나오게 깔끔하게 안 하면 화내시잖아요. 그래서 매번 대청소하는 것처럼 청소하잖아요. 거기다가 옷도 새로 다 빳빳하게 다려놓아야 하고. 저 시집와서 제대로 앉아서 쉬어본 적 없어요. 근데 왜 집에서 노는 거라고 말하세요? 참나, 너 계속 말대꾸한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네. 역시 부모가 없으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냐? 네가 그렇게 할수록 네 부모 욕 보이는 거다. 알기나 하니? 아무튼 시킨 거나 꼼꼼하게 좀 잘해.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말이고 법이고 규칙이야. 시모는 집에서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중재를 해줄 수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이런 시모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몰아 나설 수가 없었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거기다 대고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말은 안 해도 남편은 이해를 해줬죠. 종종 남편이 해주는 말들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신 요즘 힘들지 않아? 우리 엄마가 조금 유별나게 까탈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합가한다는 게 나는 좀 걱정했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당신이 선뜻 합가 찬성을 해줘서 고마웠어. 당신이라면 그래도 어머니랑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요즘 당신 살도 계속 빠지는 것 같고 걱정되네.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많이 쓰여. 당신 내가 빨리 승진하고 안정 찾으면 우리도 얼른 분가를 하자. 어머니도 조금 있으면 우울증도 많이 나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줘. 내가 정말 당신한텐 미안하고 고마워. 괜찮아. 당신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어머님이 우울증이 워낙 심하셨잖아. 그전에는 무기력증 때문에 거의 누워 계시기만 하시기도 했다며.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님 계속 누워 계시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집안일 하는 거 보실 때는 누구보다 활기차시거든. 뭐라고 하실 때는 약간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누워서 우울해 하시는 것보단 훨씬 나은 것 같아. 우리 결혼 초반에도 어머님이 많이 우울해 하셨잖아. 그런데 나한테 살림 알려주시면서 뭔가 활력이 생겼다고 하셔야 할까? 아무튼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형이 이민 가고 나선 우울해하는 거 엄청 심하셨는데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어머니가 좀 더 나아지셨던 것 같아.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시겠지. 바깥 활동도 전보다 많이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곁에 없어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버텨줘. 친인척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어머님의 우울증, 형의 부재 등이 많은 걱정이었어요. 특히나 어머님이 아주버님 이민 이후에 크게 우울증을 앓았죠. 거기다가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렀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합가를 하게 된 것이었죠.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시모께서 저에게 살림을 알려주시면서 전보다 훨씬 더 활기가 생기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울증이 나아지고 있었죠. 결혼 초반에는 시모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러다 결혼 10년, 20년이 흘러가면서 저는 어느덧 베테랑 주부가 되었고 어머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소리도 많이 줄었죠. 어머님이 살갑고 따뜻하신 분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걸 잘못한다고 트집을 잡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의 아주버님을 향한 그리움은 계속해서 커져갔고 저희가 집을 비우거나 며칠 여행을 가거나 할 때면 어머님의 우울증이 갑자기 다시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분가를 하지 못하고 어머님과 함께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실 어머님께 다른 일로 상처를 받은 일은 없지만 늘 매번 새롭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형님과의 차별이었어요. 아무래도 곁에 항상 볼 수 있는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머님께선 형님 부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세상 귀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하셨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했지만 점차 어머님의 도가 넘는 행동으로 저는 서운함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는 것도 넘어섰죠. 처음 형님 부부가 한국에 온 것은 결혼식 이후 5년 차가 된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당장 출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기에 어머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형님 부부를 저희가 보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네야, 어떻게 음식은 입에 맞니? 한국에 오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거라. 너희 온다고 둘째가 반찬 많이 해뒀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챙겨가기도 하고. 아참, 그리고 둘째야. 오늘 별일 없으면 형님이랑 근교 여행 좀 다녀오고 드라이브 좀 시켜줘라. 그네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여기도 많이 편했잖니.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가고 싶다는 것도 좀 운전기사 좀 해주고 온 김에 가보고 싶었던 곳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네는 혹시 가보고 싶었던 곳 있니? 둘째가 알아서 에스코트 해주겠다만 혹시라도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언제라도 말하렴. 그리고 반찬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둘째한테도 말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음식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가볼 곳도 있고 그래서 근교 여행은 안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정해진 일정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잠도 여기서 안 자고 다른 곳에서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서는 배가 불렀는데 어떻게 나가서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막달인데 언제 아이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잖아요. 괜히 나갔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아이고, 괜찮다. 아이는 나올 때가 돼야 나오는 거야. 그리고 쟤는 살도 많이 쪄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돼. 일정 있으면 그냥 가지 말고 작은 애랑 같이 가거라. 제가 운전 다 해줄 테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 넓은 땅덩이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려고 하면 피곤하지 않겠니? 그니까 둘째한테 하라고 시켜. 어차피 쟤는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대니까 그냥 데리고 가도 상관없어.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이제 예정일도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바로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쟤는 그냥 하는 말 가지고 아주 죽자고 달려드네. 얘는 이렇게 예민해. 뭔 말을 못한다니까. 역시 큰애는 큰 며느리감 닮네. 차분하게 말도 잘하고 작은 애가 좀 이런 걸 배워야 하는데 쟤는 무슨 말만 하면 서운하다 어쩐다 이러고 있으니. 에휴. 시모는 형님 부부가 귀국을 할 때면 항상 저에게 냉장고를 꽉꽉 채울 만큼 반찬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형님 부부도 일정이 있으니 집에서 밥을 자주 먹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매번 한국 음식이 그리울 거라며 반찬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만들라고 시키기도 했죠. 그러다가 막상 형님 부부가 떠나면 냉장고 가득 남은 반찬은 모두 저의 몫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제가 처리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애가 쓰게 만든 반찬은 버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반찬을 이번에 이렇게나 남겼니? 2년 전에 1년 전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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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너는 네 형님이랑 아주버님 밥 잘 챙기지 않고 뭐 한 거야? 뭐 많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거의 남겼네. 그러게 밥 먹을 때 팍팍 떠서 줬어야지. 애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아껴서 먹었던 거 아니니? 아이고, 정말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지 않고 진짜. 큰애였으면 알아서 척척 다 정리했을 텐데. 아유, 내가 뭘 바라겠니? 어머님, 이번에 반찬 어머님이 만들라는 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반찬하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죠. 제가 남는다고 조금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해놓고선 또 남았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요? 이번에 남은 반찬은 제가 다 못 먹어요. 그냥 알아서 처리할게요. 뭘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냐? 이거 다 먹어야지. 너는 살림을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아까운 줄 몰라? 아니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든 네가 해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뭘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이번에 애들 입맛에 잘 안 맞았던 것 같구나. 다음에 올 때는 이번 레시피 말고 다른 걸로 요리해야 될 것 같다. 네 형님 덕분에 너도 참 많이 배운다. 그치? 어머님, 평소랑 똑같이 했어요. 어머님이 저번에도 입맛에 안 맞았던 것 같다고 해서 제일 잘 먹었던 때 레시피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남았잖아요. 어머님, 저 이번에 형님 부부 왔다 가시고 몸살 왔어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머님은 제 노력 알아주시지도 않고 서운하네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면 늘 있는 일이다 보니 저는 시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남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형이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시모가 크게 그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점차 시모의 행동이 심해지면서 남편 또한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자식들이 비교를 당할 때면 남편은 너무나 슬퍼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동준이가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그만큼 잘 나와서 선생님들도 다들 동준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성적 올리겠다면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대견했는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니 더 대견하고 장하네요. 그렇죠, 어머니? 아이고, 그게 뭐가 대단하냐. 우리 정희는 외국에서 1등 한다는데 그게 더 대단하지 않니? 한국말도 아니고 꼬부랑 외국어로 1등 하는 거잖아. 난 외국어로 1등 한다는 게 너무 대견하더라. 이번에 정희가 전화로 쌀라쌀라 말하는데 아이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대견하고 기특하더라. 이래서 다들 외국 나가서 사는 건가 보다. 동준이야, 여기서 1등 해봤자 뻔한 고등학교 가겠지만 정희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내로라 하는 학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겠니? 아니요, 어머니. 동준이 칭찬해주고 있는데 왜 여기에도 없는 정희 말을 하세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곁에서 재롱 떠는 건 저희 아들 동준이에요. 동준이가 누구보다 어머님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정희 칭찬을 이렇게나 하세요? 제가 다 서운하네요. 저랑 형 차별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애들 차별은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지. 그리고 너는 형이랑 언제 차별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